자, 안녕하세요. 박성필입니다. 자, 오늘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공시와 현 시점 주가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칠 액면 분할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감사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자, 제출했는데, 자, 보시면 감사 의견 적정입니다. 자, 그리고 밑에 재무야. 원래부터 오픈되어 있던 정보기에 이제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된 내용입니다. 자, 감사 보고서가 적정이 아니라면 할 이야기가 많겠지만 적정이라면 그냥 문제 없구나. 끝입니다. 자, 여기에 의미 부여를 할 필요도 문제 삼을 필요도 없습니다. 자, 근데 이 영업이익이나 뭐 이렇게 당기 순이익이 마이너스다, 적자다라고 해서 문제 삼으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자, 고객사 요청으로 증서를 수차례나 진행을 했기 때문에 적자부터 먼저 나눈 것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향후 공장이 가동되기 시작하면 이때 흑자 전환을 하는 거죠. 자, 뭐 제약바이오처럼 신약을 개발하는 동안은 연구개발 비용만 발생하겠지만 개발이 완료되면 판매를 하기 시작하면서 매출이 급증하는 그런 구조인 셈이죠. 문제 삼을 내용은 아닙니다. 자, 문제는 부채가 늘어날 거라는 거죠. 이수의 엑사켐의 흡수합병으로 부채 대부분을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 떠안게 됩니다. 자, 물론 이 부분도 부정적인 부분이지만 이미 알려진 상황으로서 주가에 선반영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같은 경우 지금 당장의 실적은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게 자, 기본적으로 차세대 전지, 전고체 배터리의 핵심 소재인 황화리튬에 대한 그 기대감으로 주목받은 기업입니다. 실적이 주가에 영향을 받아서 37만원까지 오른 게 아닙니다. 그죠? 자, 실적으로 주가가 반영된 게 아닌데 지금 실적이 적자라고 해서 차세대 전지 핵심 소재 황화리튬에 대한 기대감이 빠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 여기까지 오른 것은 기대감이었고, 최근 상승의 원인은 삼성 SDI의 행보 그리고 액면 분할 기대감입니다. 자,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은 황화물계 전고체 배터리 고객사들에 이미 공급해서 테스트 중이죠. 자, 양산에 임박한 황화물계 전고체 배터리 관련 개발사가 뭐 삼성 SDI, 솔리드 파워가 있겠고, 자, 뭐 에코프로비움이나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등등을 들 수 있을 텐데, 자, 전고체 배터리 기업의 기술력이 곧 양산이 가능해진 수준으로 올라섰기 때문에 이 관련 기업들은 황화물계 전고체 배터리에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핵심 원자재 황화리튬 공장 증설을 요구한 거죠. 자, 양산을 하려면 원자재 수급부터 해야 되니까. 자, 기술은 갖췄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고객사가 양산을 위한 기술이 갖춰졌다면 핵심 원자재만 수급을 하면 되는 거죠. 자, 증설을 요구했다는 것은 뭡니까? 자, LA2S 황화리튬이 실적에 크게 반영될 일이 머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를 다루는 기업들은 업계에서 앞서가려면 핵심 원자재 공급이 원활해야 하는데 황화리튬 타 경쟁사들은 증설 소식이 없습니다. 고객사의 증설 요구에 따라서 수차례의 증설을 공시한 것은 이수뿐이죠. 자, 그리고 이 뉴스는 최윤호 삼성 SDI 사장이 이번 주총에서 전고체 배터리를 또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 자, 전고체 전지는 계획대로 2027년 양산을 추진하겠다. 자, 파트너사와의 협력. 자, 파트너사에는 당연히 이수도 포함이 되어 있겠죠. 즉 삼성 SDI,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에코프로비움, 솔리드 파워 등등의 양산보다 더 빠르게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의 수주가 먼저 증가할 것이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실적 부진은 크게 의미를 둘 필요가 없습니다. 자, 기존 매출의 주요 상품도, 자, TDM 같은 경우에는 국내 점유율 95%입니다. 자, 그리고 IPA는 38%, 특수용제 50%. 자, 특수용제의 경쟁사는 SK는 점유율 20%입니다. 자, 그리고 IPA의 경쟁사는 LG화학. LG화학의 점유율은 53%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높은 점유율을 보유했기 때문에 문제될 것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의 주가를 크게 움직일 액면 분할 보겠습니다. 자, 일단 액면 분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유통 주식 수가 늘어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현재 유통 주식 수가 적어서 품절주였던 부분을 해소하면서 유동성이 증가한다는 거죠.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자, 주식수가 3천만 주 정도로 늘어나면서 이 주식수가 늘어나는 만큼 주당 가치는 내려가겠지만, 자, 무겁던 주가가 상대적으로 가벼워지면서 거래가 원활해지는 유동성 증가의 효과를 통해서 거래가 몰리게 되고 단기적으로 주가 상승을 가져오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인적 분할 다들 겪어보셨죠? 대부분이. 자, 특히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의 주주분들은 인적 분할 때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었는지 기억을 하실 겁니다. 자, 이건 이수 화학의 차트인데, 자, 기대감으로 이만큼 올랐다가, 자, 거래 정지 기간을 겪고 인적 분할 이후에도 요만큼 상승했습니다. 자, 인적 분할이 뭐 때문에 상승을 했을까요? 자, 물론 전고체 섹터를 따로 떼어줘서 기대감에 상승하는 것, 신규 재상장으로 기준가 300%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상하가로 시작할 수 있는 것, 이런 이유도 있었지만 전고체에 대한 기대감과 신규로 재상장되는 신주에 대한 권리를 개인 주주들이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액면 분할도 마찬가지죠. 유의할 점으로는 인적 분할 때처럼 또는 증자의 권리락 착시 효과처럼 주가가 싸 보이는 효과에 단기적으로 수급이 몰려서 주가가 크게 상승했다가 상장일인 5월 2일 이후에는 급격하게 빠질 겁니다. 가치의 본질은 달라진 것이 없기 때문에. 자, 이수엑사캠의 합병으로 추가되는 신주는 44만 1824주로 현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의 주식수와 합하면 약 600만 주가 됩니다. 자, 여기서 5대1의 액면 분할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자, 곱하기 5가 되면 최종 3천만 주 정도가 됩니다. 자, 이수엑사캠 흡수합병으로 신규 상장되는 주식 44만 1824주는 4월 15일 신규 상장 신청이 가능하고 상장 예정일은 4월 22일입니다. 자, 액면 분할은 5,000원의 액면가가 1,000원의 액면가가 됩니다. 1대5의 비율이죠. 자, 주식수는 5배 늘어나고 주가는 5분의 1이 되기 때문에 현 주가 기준 해서는 주당 73,900원이 됩니다. 자, 접근성이 좋아지고 유통 주식수가 늘어나서 유동성이 증가하게 되는데, 자, 현재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 벌어들이는 돈에 비해서는 고평가된 게 사실입니다. 자, 실체보다는 기대감에 의한 주가, 향후 멀티플을 미리 끌어온 경향이 있습니다. 자, 기존 사업 분야 TDM 등에서 버는 돈으로는 이 가격을 설명할 수가 없고, 황아리튬에서 멀티플을 적용한 가격이기 때문에 유동성 증가로 인한 상승분은 신주가 상장되고 나서 고스란히 반납하게 될 겁니다. 자, 지금은 실적보다는 기대감에 움직이기 때문에 기대감 일정, 재료 일정을 판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이고요. 자, 먼저 크게 선반영되고 이후에 거품이 조금씩 빠지면서 제자리를 잡아갈 겁니다. 자, 인적 분할 때 겪었을 수 있을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이번 액면 분할에 기대감만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재차 강조드리지만 미리 선반영되기 때문에. 자, 액면 분할 신주의 효력은 4월 25일에 발생합니다. 자, 그리고 5월 2일이 신주의 상장 예정일이고요. 자, 액면 분할로 신주의 권리를 받으려면 거래 정진 날인 4월 23일, 그 전날인 4월 22일까지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4월부터는 기대감이 반영되기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물론 향후 전망은 좋습니다.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은 황아리튬 생산 캐파도 늘고 있고 고객사도 확보하는 실체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전망은 좋습니다만, 액면 분할 신주 상장 이후 예정된 소나기는 피해가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주가는 상당히 고점입니다.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의 역사상 최고가 부근이고, 자, 뭐 증자나 액면 분할, 인적 분할 등 신주가 상장되는 이벤트에는 늘 공포심을 동반한 하락이 먼저 있었습니다. 자, 조정은 필연적이지만 어디까지 내릴지는 알 수 없죠. 자, 이때 거짓말을 할 수 없는 지표인 거래와 투자자들의 투심을 결정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들의 지지와 저항은 큰 힌트가 됩니다. 의미 있는 지지나 저항의 자리에서 거래가 얼마나 동반됐는지, 그리고 그 거래는 어떤 포지션에 기울어 있는지를 판단하면 주도 주체의 의도를 간파할 수 있게 되고, 그에 따라서 어디가 단기 저점인지 단기 고점인지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즉, 내가 사야 할 가격, 팔아야 할 가격을 알게 되고, 자, 이때 분할을 전제로 투자한다면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물량 간수가 가능해집니다. 자, 카톡방에서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의 재료 관련 정보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현 시점 주가에 가장 큰 영향을 줄 액면 분할이라는 이벤트를 이용해서
수익 극대화 또는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과 그 근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주가에서 현 시점 가장 중요한 것은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의 캐파 증설도 아니고요. 레이크 머티리얼즈, 한농화성 등의 경쟁사가 아닌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의 액면 분할입니다. 자, 액면 분할 이벤트가 끝나면 몰렸던 수급은 레이크 머티리얼즈, 한농화성으로 테만의 순환매가 이루어질 거고요. 더 디테일한 투자 전략은 카톡방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톡방 참여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영상 설명란에 더보기 버튼이 있는데, 자, 이 더보기 버튼을 누르시면 카톡방 링크를 기재를 해뒀습니다. 자, 자유롭게 참여가 가능하시고요. 이 공간 안에서 제공되는 정보, 금전을 일체 요구하지 않습니다. 투자에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제가 8월 11일에 신성 델타테크가 최초 매매 거래가 정지될 때 추천이 나갔던 종목들입니다. 자, 선암, 덕성, 파워로직스, 원익PN이라는 종목이 추천이 나갔는데, 추천드렸던 이 종목들은 초전도체 관련주고요. 제가 단기 테마성 종목을 보통 권유하진 않는데 단기적으로 수익을 먹을 수 있을 명확한 근거가 나와서 추천이 나갔습니다. 자, 그 근거로는 대장주인 신성 델타테크의 단기 급등으로 매매 거래가 정지 기준가를 넘는 것을 포착을 했고요. 그리고 종가가 기준가를 넘어서 마무리되어가는 과정에 장 마감 직전에 수급이 테마 후발주들 선암, 덕성, 파워로직스, 원익PN이 여기에 몰리는 것을 포착했습니다. 자, 대장주인 신성 델타테크가 매매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관련 테마주의 급등을 예고하는 것이고, 장 마감 직전에 그 수급의 이동을 포착을 했기 때문에 시초의 베팅을 추천했습니다. 자, 단 함정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거래대금이 오전장에 300억 이상 몰리는 종목에다가 매수를 하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래서 이 종목들의 수익을 좀 보여드리자면, 원익PN이 자, 8월 11일 다음 거래일 종가 16.8% 올랐고요. 그 다음 날도 11.68%가 올랐습니다. 자, 선암 8월 11일 그 다음 거래일 상한가, 그 다음 거래일 상한가. 덕성 8월 11일 상한가, 상한가. 파워로직스 8월 11일 상한가, 상한가. 자, 이렇게 근거를 갖고 추천이 나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큰 급등을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시다시피 무료입니다. 자, 제가 종목을 추천했다고 해서 금전적으로 뭘 요구하거나 뭐 수익에 얼마를 떼달라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자, 여러분의 투자금은 여러분의 돈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유롭게 판단하셔서 매매를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지켜만 보셔도 되는 거고요. 제가 뭐 맛있는 거 추천했다고 해서 여러분이 무조건 드셔야 할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먹고 싶으면 먹는 것이고 먹고 싶지 않으면 먹지 않는 것이고. 자, 기존에는 제가 전화번호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카톡방 링크를 직접 보내드렸었는데, 자, 이제 고정 댓글에 카톡방 링크를 걸어두겠습니다. 공유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용 발생하는 거 아니니까 받아보실 분들은 카톡방에 참여하셔서 보유 종목 분석과 매수매도 타점, 그리고 추가적으로 리스크는 낮고 투자 매력도가 높은 수익의 근거가 있는 종목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물론 투자는 여러분의 자유이기 때문에 투자를 하셔도 되고 그냥 지켜만 보셔도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이지만 수익이 나는지 안 나는지 먼저 지켜보시고 판단이 서시면 그때 투자하시는 게 좋다고 봅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리스크가 낮아지니까요.